안녕하세요. 당신의 게임을 채우는 네모난 조각, 네모난 게임 시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레이가 끝난 뒤에도 여운이 오래 남았던 스토리 중심 게임들을 선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가장 깊은 감정을 남겼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죽어도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주의 끝과 마주하게 되는 탐사 어드벤처 게임 아우터 와일드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사나 연출이 감정을 끌고 가지 않고 플레이어가 직접 발견한 사실들이 조용히 감정을 쌓아 올립니다. 시간이 반복되는 구조는 실패를 되돌리는 장치가 아니라 호기심을 계속 앞으로 밀어주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알게 된 사실 하나하나가 다음 행동의 이유가 됩니다. 아우터 와일드는 정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플레이어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감정은 특정 장면에서 터지기보다 플레이 내내 서서히 마음에 남습니다. 이 작품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을 봤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느꼈는지가 플레이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딩 이후에도 각자의 경험이 하나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끝자락에서 한 인간의 선택과 후회를 따라가는 오픈월드 스토리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2입니다. 아서 모건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약탈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 병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과정이 플레이 전반에 걸쳐 조용히 쌓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을 바꾸는데 실패한 한 사람이 누군가의 삶만큼은 지켜주려는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선택이 거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전투보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더 중요해지고 플레이어는 나서를 조종한다기보다 그의 선택을 지켜보는 입장이 됩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의 감동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엔딩 장면은 슬프기보다 이상하게도 담담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 게임은 끝난 뒤에도 저 인물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오래 붙잡게 만듭니다. 붕괴된 세계에서 한 아이와 함께 이동하며 인간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따라가는 스토리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무너졌지만 진짜 갈등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엘과 엘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습니다. 임무로 시작된 동행이 작은 대화와 침묵을 거치며 조금씩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게임은 비극적인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일상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웃음 한 번,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크게 마음에 남게 돼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의 감동은 희망적인 결말에서 오기보다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를 선택하려는 감정에서 옵니다. 플레이어는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엔딩 이후에도 저 선택은 옳았을까? 라는 질문을 오래 남깁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영혼들과 함께 항해하며 작별의 의미를 그려내는 스토리 게임 스피릿 페어러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슬픔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눈물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 지내는 시간의 소중함에 집중합니다. 플레이의 대부분은 무언가를 도와주고 기다리고 대화를 나누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스피릿 페어러는 작별을 이야기하면서도 끝보다 과정에 의미를 둡니다. 무엇을 해줬는지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더 중요하게 남습니다. 이 게임의 여운은 플레이가 끝난 뒤에야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함께했던 기억을 조용히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도시를 배경으로 한 노인의 복수를 따라가는 2D 액션 어드벤처 게임 산나비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복수라는 목표가 끝까지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분노로 시작한 감정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해갑니다. 빠른 이동과 전투 중심의 플레이 속에서도 산나비는 종종 멈춰서서 과거를 떠올리는 순간을 남깁니다. 그 짧은 회상들이 이 인물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설명합니다. 이야기 중반 이후부터는 적을 쓰러뜨리는 행동보다 함께했던 시간과 약속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는 복수를 대신 수행한다기보다 한 사람의 마지막 여정을 지켜보는 입장이 됩니다. 산나비의 감동은 무언가를 되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이후에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엔딩을 보고 난 뒤 액션보다 그 인물의 뒷모습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억 속을 여행하는 스토리 중심 어드벤처 게임 투 더 문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 한 인물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는 사건을 해결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기억을 따라갈수록 사소해 보였던 말과 행동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반전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건드립니다. 투더문은 감정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담담한 대사와 반복되는 음악 속에서 플레이어가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은 눈물보다 뒤늦은 이해로 찾아옵니다. 이 작품이 오래 남는 이유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시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이 게임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버블 경제 시기의 일본을 배경으로 두 남자의 인생이 갈라지는 순간을 그린 스토리 중심 액션 게임 용과 같이 제로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처음부터 거창한 비극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과 욕망이 넘치던 시대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려던 인물들이 조금씩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키류와 마지마의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기보다 환경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긴 이후부터 두 인물의 행동에는 조용한 무게가 더해집니다.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주먹으로 해결되는 문제보다 끝내 지킬 수 없었던 관계와 약속이 더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승패보다 인물의 표정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용과 같이 제로의 감동은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니라 이 선택들이 훗날 어떤 삶으로 이어질지 자연스럽게 짐작하게 만드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한편의 완결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비극이 시작되기 전의 기억처럼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공존하는 근미래에서 선택의 의미를 묻는 인터랙티브 스토리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선택이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망설임 자체가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플레이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상황과 감정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난 뒤에도 확신보다는 여운이 남습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결과를 즉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정은 플레이어 안에 남아 다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작품의 감동은 큰 희생이나 극적인 연출보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옵니다. 플레이가 끝난 뒤에도 다른 선택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스토리를 보는 경험이라기보다 하나의 상황을 직접 살아본 기억처럼 오래 남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며 손님들의 사연을 듣게 되는 스토리 중심 인디게임 고마저씨 레스토랑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처음엔 따뜻한 이야기처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그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저 소소하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이 레스토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이곳에 오기 전의 삶을 조심스럽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고마저씨 레스토랑은 슬픔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겨진 이야기와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플레이어가 스스로 이어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한 장면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작품의 여운은 눈물을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 그래서였구나 하고 조용히 마음이 내려앉는 데서 옵니다. 엔딩을 본 뒤에도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짧은 플레이 타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남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마다 인생의 장면이 넘어가는 인터랙티브 스토리 게임 비포어 유어 아이즈입니다. 이 게임이 감동적인 이유는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장면에 오래 머무르고 싶어도 눈을 깜빡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간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플레이는 무언가를 잘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지나가버리는 순간을 바라보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가 선택이 아니라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비포어 유어 아이즈는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순간에 더 오래 머뭅니다. 가족과의 대화, 사소한 실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이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남습니다. 이 게임의 감동은 슬픈 이야기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끝난 뒤에는 게임보다 자신의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짧지만 눈을 감은 뒤에도 가장 오래 남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임은 찾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여운이 깊게 남는 스토리 중심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연출보다 플레이가 끝난 뒤에 남는 감정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엔딩을 본 순간보다 며칠 뒤 문득 떠올랐을 때 비로소 의미가 완성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에게 오래 남았던 스토리 게임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